안녕하십니까. 네, 연세사랑병원에서 이제 무릎과 고관절 진료를 하고 있는 서동석입니다. 저희가 이제 각종 매체나 SNS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그 정보를 제공하거나 소통하게 된 것은 그냥 불과 한 2, 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활발하게 한 것은. 근데 이제 그 짧은 기간 동안에 벌써 5만 명이나 되는 분들이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이제 팔로우 해주고 계셔서 이제 저희가 그거를 감사드리고 또 기념하기 위해서 이렇게 라이브로 방송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저 이제 진료를 볼 때 되게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예요. 무릎에 인공관절 수술을 했는데 소리가 나요. 이런 분들 많아요, 사실. 근데 보통 이제 뭐 소리가 나면서 통증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아프지는 않은데 소리가 나요. 조용한 데서 걸으면 뭐 빠작빠작 소리 나서 기분이 안 좋고 뭐 망가질 것 같아서 무서워요. 이런 말 되게 많이 듣거든요. 뭐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사실 소리가 난다고 해서 인공관절의 기능에 지장이 생기거나 뭐 앞으로 이게 망가지고 있다는 거 징후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대부분의 경우에서. 저는 보통 쉽게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인공관절 수술하면 뭐 수술의 방식이나 환자의 체격에 따라서 한 10cm에서 한 15cm 정도의 흉터가 겉에서 생기잖아요. 근데 관절의 내부를 향해서도 흉터가 남게 되거든요. 근데 흉터가 이제 매끈하지 않고 거칠게 남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 흉터와 인공관절의 어느 부분이 스쳐서 소리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뭐 티타늄이나 코발트크롬 아주 강한 금속으로 되어 있는 인공관절과 뭐 흉터라고 해봤자 살이죠. 살이 스친다고 해서 뭐가 망가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게 소리가 나는 거는 뭐 신경을 쓰이실 수 있지만 실제로 그 인공관절의 수명이나 기능에는 뭐 거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안심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소리가 너무 커서 그게 싫을 수도 있죠. 기분 나쁘고 뭐 관절이 뭐 우두둑 망가지는 것 같고. 근데 그것을 꼭 해결하겠다면 내시경을 통해서 그 소리가 나는 포인트를 관절 속에 찾아내죠. 그래서 이제 흉터 부분을 이제 매끈하게 다듬어냅니다. 사실 큰 치료는 아닌데 그래도 내시경을 무릎 속에 넣어서 흉터를 찾아서 그걸 다듬으려면은 그냥 할 수는 없잖아요. 뭐 수면 마취든 가벼운 마취든 하고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작지만 수술 치료에 해당하게 될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소리를 없애는 것이 사실 인공관절의 수명이나 기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 그걸 반드시 해야 되냐? 면은 저는 대부분 안 하셔도 된다고 안심하시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경우가 많아요. 94세인데 인공관절 수술을 할 수 있나요? 제가 그래 요즘 100세 시대죠. 90대가 되셔서 건강하신 분들도 많고 지금 뭐 100세가 되셨는데 관절이 좀 아파서 병원에 찾으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인공관절 수술을 몇 살까지 할 수 있냐? 뭐 정해진 거는 없어요. 사실 요즘에는 뭐 80대 중반까지는 좀 흔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그 뭐 수술이 꽤 컸었고 이게 인공관절이 저도 지금 제가 이 방송이 끝나면 이제 재수술이 하나 예정돼 있는데 뭐 예전에 90 몇 년도에 다른 병에서 수술하신 분인데 저도 그냥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오늘 아침에 회진하면서 그 당시에 수술할 때 시간 얼마나 걸렸어요? 뭐 이렇게 물어봤는데 4시간 걸렸다는 거예요. 한쪽 다리를 수술을 하는데 대수술이잖아요. 사실 그 정도 되면은 그래서 뭐 그 양쪽을 해서 8시간이 걸렸고 뭐 아주 힘들으셨다고 하는데 근데 이제 요즘에 수술의 규모가 많이 작아졌어요. 사실 그 정도의 대수술이라면은 연세가 많으신 분들한테는 뭐 인공관절이 아니라 어떤 종류의 수술이라도 의사 입장에서도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고 여러 가지 대비를 많이 해야 되는 거겠죠. 근데 요즘에 인공관절 수술은 일단 뭐 저희 병원 기준으로 하자면 한 4, 50분에 불과한 사실은 뭐 대수술이라고 하기엔 좀 너무 짧은 수술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예전 뭐 수출혈이 많은 것도 아니고 수술 방법도 많이 개선이 돼서 뭐 절개도 많이 작아졌고요. 뭐 작은 규모의 좀 꽤 작은 규모의 치료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 수술 위험성에 관련한 그런 제약은 좀 줄어들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직접 인공관절 하신 분 중에 가장 연세가 많으셨던 분이 94세인 분을 했고 뭐 무난하게 잘 나으셨던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도 이제 90대 하는 거는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뭐 정말 몸 상태가 너무나 다른 데는 다 건강하고 건강 상태도 양호하시고 내가 이 무릎만 아니면 내가 90살이든 100살이든 정말 뭐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다. 그러시다면은 환자분의 체력과 건강 상태만 뒷받침이 된다면은 뭐 인공관절을 94세 하시는 게 뭐 불가능한 일은 아니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질문이 오고 있는데 골다공성이 뭐 골밀도 검사에서 마이너스 4.5라고 하시네요. 그러니까 인공관절 수술이 가능하냐? 근데 사실 그 인공관절 수술이 보통 아주 젊은이들한테 하는 수술이 아니잖아요. 뭐 되게 통상적으로 평균 70대 초중반이 가장 흔한 연세입니다. 그리고 골다공증은 아주 흔한 병이죠. 마이너스 4.5 물론 심한 골다공증이지만 사실 그렇게 드물게 보는 수치 아니에요. 어쨌든 뼈에다가 인공관절을 붙여야 되는데 뼈가 너무 약하면 이게 버텨내지 못하고 위험하지 않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대체로 그렇지 않습니다. 부분 치환술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골밀도가 마이너스 4.5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위험한 치료 맞아요. 그 뼈의 일부만 바꾸기 때문에 그대로 내려앉는 수가 있어서요. 그런 분들은 대상에서 빠져야 되는 게 맞는데
뭐 인공관절 전체를 한다고 했을 때 이 뼈 밑에를 전부 다 이렇게 제거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뼈 전체에다가 이제 인공관절을 싣게 돼요. 그래서 뼈가 마이너스 4.5로 하더라도 내려앉지 않을 정도의 안정성을 갖게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4.5 물론 뭐 심합니다. 뭐 치료가 필요해요. 그리고 저 정도면 뭐 꼭 인공관절은 가능한데 다른 문제 때문에 치료하셔야죠. 마이너스 4.5는 뭐 그런 거야. 골다공증이 이제 왜 무서운 병이냐면은 뭐 소리 없는 뭐 침묵의 살인자 뭐 이런 표현들도 극적으로 누군가 하시던데 안 아파요 보통 골다공증은요. 근데 이제 뼈가 근데 약해져 있는데 약해만 졌다고 아프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위태로운 상태란 걸 모른다는 게 문제죠. 저렇게 골밀도가 낮으면 뭐가 문제냐면은 정말 어이없게 부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이불 갖고 그냥 엉덩방 한번 쪘는데 뭐 고관절 다 부러지고 뭐 허리 내려앉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수술은 오히려 별 걱정하실 건 없는데요. 다치기가 쉽다는 거, 아주 중상을 입기가 남자보다 쉽다는 거. 그래서 4.5면은 일단 치료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근데 뭐 어쨌든 저수치가 치료받고 있는데 저수치라고 해요. 그럼 인공관절하는데 별 지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뭐 뼈가 너무 약해서 인공관절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질문이 마감됐군요. 오늘 시청해 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오늘 뭐 많은 도움이 됐기를 바라겠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